외도를 처음 한 사람에게 외도로 인한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은 100%이지만 두 번째 외도를 한 사람의 경우 부정적 감정이 50%로 낮아지고 세 번째 외도를 한 사람은 33%로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행위자가 외도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외도하는 사람 옆에 이미 외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외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외도 행위자의 지인, 친구, 동호회원, 동창, 심지어 원가족 구성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럼 외도 행위자 주변에 외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외도 행위자의 외도 행위 지속이나 중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혼자 부적절한 일을 실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과 동일하게 부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적절한 일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부정적 감정이 n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혼자 도둑질할 경우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이 100%이지만 약탈과 같이 너나 없이 물건을 훔칠 경우 도둑질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은 없죠. 이에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 공범을 만드는 심리도 알고 보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n분의 1로 만드는 효과가 배경에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부적절한 일을 반복할 경우입니다. 부적절한 일을 첫 번째 했을 경우와 두 번째 혹은 그 이상 반복했을 경우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이 n분의 1로 줄어들죠. 대표적인 사례가 외도 사건입니다. 외도를 처음 한 사람에게 외도로 인한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은 100%이지만 두 번째 외도를 한 사람의 경우 부정적 감정이 50%로 낮아지고 세 번째 외도를 한 사람은 33%로 낮아집니다. 즉, 부적절한 일을 반복한 횟수에 반비례해서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를 반복하는 이유 중 외도에 대한 익숙함의 역습도 있지만 부정적 감정에 대해 무뎌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도 행위자 주변을 보면 외도 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외도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도 행위자 입장에서 나만 외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왜곡된 생각을 가진 외도 행위자가 있습니다. 한편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 외도 행위자 주변에 외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외도 행위자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 행위자와 연결된 인간관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에 원가족 구성원을 비롯하여 직장 동료, 친구, 지인, 동호회 회원 등을 만나지 못하도록 통제하죠. 그런데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부추김이나 꼬드김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그 직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직장 동료와의 만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직장을 떠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잘 되면 모를까, 그러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는 외도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배우자의 직장까지 옮겨야 한다면 이중으로 억울함을 맛보기 때문에 외도 피해자는 우울하고 분노하죠. 따라서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친구가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신념과 가치관,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주장이고 현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다 보면 만나고 협력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상황에서 출구나 해결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출구와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당신의 자존감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입니다. 외도가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외도 행위자의 자존감도 한몫을 합니다. 즉 평소 자존감이 건강하였더라도 어떤 이유나 원인에 의해 자존감이 하락할 경우 누구든지 외도의 유혹에 취약해지고 외도의 욕망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위고가, 학식유무, 빈부귀천,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외도는 자존감이 하락해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비슷한 자존감을 가진 분들이 외도 행위자와 외도 상간자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하락하다 보니 외도 발각 후에도 자존감 낮은 말과 행동으로 외도 피해자를 힘들게 만들죠. 이에 외도 피해자도 외도 행위자와 비슷하게 자존감 하락 현상을 맛보면서 자존감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부부도 많습니다.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이 이어지는 것도 자존감 하락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치료적 차원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외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유로 가까이 하면 언젠가 외도에 노출되고 외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부모가 외도 행위를 할 경우 자녀들의 외도 행위 대물림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죠. 외도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서적 대화를 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쾌락적 행위에 몰입하면 외도를 비롯한 다양한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관계 중독 등을 살펴보면 내면에 있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쾌락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 중독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개인적 파국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족에게도 파국적 상황을 제공하죠. 부디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지혜롭거나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외도의 달콤함을 말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분별력을 가지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한순간의 일탈을 통한 쾌락 추구는 이 세상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